펜으로 그림을 그리다 보면요. 자꾸 보이는 그대로 완벽하게 그려야 될 것 같잖아요. 하늘은 엄두가 안 나고요. 나무는 삐져나온 모양도 눈이 빠져라 똑같이 그리고 있어요. 그건 내가 정해놓고 쓰는 선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무를 구름을 파도를 그릴 때 각각 내가 정해놓은 선이 있다면 고민하지 않고 그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무 기둥 표현인데요. 이건 제가 연필 스케치 없이 펜으로만 처음으로 그린 나무예요. 사실 지금 보면 틀린 것도 많아서 더 그리고 싶은 부분이 있지만 그대로 두려고 해요. 그래야 제가 여기에서 성장했다는 걸 나중에도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나무 그릴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나무 결을 전부 그릴 필요는 없지만 아무것도 안 그리는 것도 좀 뭔가 허전하죠. 그래서 멀리 있는 나무라고 해도 결을 일부 표현을 해주면요. 그림이 훨씬 자연스럽고 입체적으로 보일 거예요. 그냥 어두운 부분을 칠하면 되겠지 하고 대충 명암을 넣으면 나무의 질감이 살아나지 않아요. 결을 강조할 부분과 생략할 부분을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무 결을 그릴 줄 알지만 의도적으로 생략하는 거랑 어떻게 그려야 될지를 몰라서 명암으로만 대충 해결하는 거는 조금 다르잖아요. 나무는 자연물이라서 곧고 반듯한 직선보다는 조금 구불구불한 선, 흔들리는 선 이런 거를 많이 써주는 게 좋아요. 펜을 살짝 떨면서 그리거나 손의 힘을 최대한 빼서 그려보시면 선 자체에 강약 조절이 들어가지게 돼요. 그러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나무 느낌이 살아나요. 그리고 나무 결을 다 같은 두께로 그리지 말고 굵기를 조금씩 다르게 표현을 해주세요. 어떤 부분은 펜을 가볍게 한 번만 지나가기도 하고요. 어떤 부분은 두 번, 세 번 덧대면서 강조해주면 더 입체적인 느낌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명암 표현인데요.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려면 어두운 부분을 강조해서 명암을 넣어주는 거예요. 빛이 왼쪽에서 온다고 했을 때 오른쪽 아랫부분은 어둡잖아요. 그 부분은 강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 번만 그림자를 표현을 해주는 게 아니라 한 번 표현을 해주고 그 안에서도 조금 더 어두운 부분을 더 나눠주는 거죠. 그렇게 해야 조금 둥근 느낌의 나무를 표현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나뭇잎 표현이에요. 나뭇잎이 쉬운 것 같지만요. 명암 표현을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 보일 수 있어요. 명도 단계.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것만 알고 가셔도요. 펜드로잉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이건 나뭇잎뿐만이 아니라 명암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어두움과 밝음의 정도를 내 나름대로 단계를 나누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정말 밝은 곳은 우리가 비워두겠죠? 살짝 그림자가 있는 건 선의 간격을 넓게 하거나 얇은 펜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보다 조금 더 짙은 그림자라면 간격을 좁히거나 조금 더 두꺼운 펜으로 그려줘요. 그리고 더 어두운 그림자라면 아예 어둡게 칠해줄 수도 있겠죠. 지금 저는 4단계로 나눈 거잖아요. 이걸 내가 기준을 세워서 더 세밀하게 5단계, 6단계 이렇게 나눈다면 그림의 디테일이나 퀄리티가 더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명도 단계를 나누는 연습을 따로 하셔야 돼요. 더 자세하게는 다음 영상에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 방법을 적용해서 나뭇잎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어릴 때 많이 그리던 모양 있죠? 약간 타원형의 양쪽으로 생선 가시처럼 이렇게 있는 그 모양부터 해볼게요. 그리고 똑같이 사선을 그어주고요. 아까 명도 단계 나눴던 걸 적용해서 명암을 넣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건 줄기 쪽에만 어둡게 표현을 해볼게요. 나뭇잎 모양도 타원형이지만 바깥이 약간 곡선이 들어가게 그려주면 조금 더 사실적인 나뭇잎이 완성이 돼요. 펜으로 바로 어려울 것 같으면요. 간단하게 연필로 스케치하고 그리셔도 괜찮아요. 층을 나눈 부분에 둥글게 굴려주면서 그리면 또 다른 느낌이죠. 안에 그림자 표현은 똑같이 해주고 지금 보시면 나뭇잎이 겹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겹쳐져 있는 부분 뒤쪽으로는 그림자가 질 테니까 그쪽으로는 가장 어둡게 해줘야지 깊이감이 생겨요. 이제 파도랑 물 표현이에요. 이게 또 어려워 보이잖아요. 근데 비결이 있어요. 물 자체를 그리기보다는 그 주변을 그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도가 위로 올라가는 부분은 곡선으로 표현을 할 건데요. 조금 끊어진 선을 사용을 할게요. 그리고 파도 안쪽은 구불구불한 선, 나무 그릴 때 많이 사용하죠.
이 선을 사용해서 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파도가 부서지는 부분들은 작은 동그라미나 점을 콕콕 찍어주는데요. 점을 찍을 때는 너무 빨리 찍지 마시고 펜을 위에서 아래로 톡톡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찍어주세요. 그게 더 깔끔하게 표현이 돼요. 그리고 파도 안쪽에는 윗부분 때문에 빛을 받지 못하니까 여기에서도 명도 단계를 나눠서 곡선과 세로선으로 겹쳐서 그려줄게요. 파도를 그렸으면 바닷가도 그려봐야겠죠? 아, 그 전에 오늘 영상에서 사용한 내용은 제가 보기 쉽게 정리한 자료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영상만으로 따라가기 어려우셨던 분들은 끝까지 보시고요. 자료도 꼭 챙겨가세요.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는 마지막에 안내 드릴게요. 이 바닷가에도 파도가 있지만 물이 위로 튀는 모습이 아니라 잔잔하게 들어오는 바닷물을 표현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앞에 파도 그린 것과 같이 연습해보는 게 익숙해지면 맥주 거품이나 안개 같은 것도 그릴 수 있어요. 세로선으로 그리는데요. 물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선을 그을 거예요. 보시면 파도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방향으로 세로선이나 사선을 그어줍니다. 중간에 보시면 바닷물에는 거품처럼 하얀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비워주는 거예요. 거품이나 안개 같은 건 그걸 그리기 위해서 형태를 펜으로 잡는 게 아니라 하얀 부분은 하얗게 남겨두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약간씩 좀 더 진해 보이는 부분은 짧은 세로선을 한 번 더 그어주면서 깊이감 있는 걸 표현해 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바닷가를 그릴 수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구름은요? 우리가 형태가 있는 걸 그릴 때는 어떻게든 그리겠는데 딱 정해진 형태가 없어서 오히려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구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그려볼 수 있어요. 먼저 깔끔하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은 동글동글한 반원을 이어서 그려주는 거예요. 이때 크기는 크고 작고 다양하게 섞어서 그려야 됩니다. 이렇게만 하면 뭔가 아쉬워요. 그래서 세로나 가로선으로 어둠을 표현해 주는데요. 빛이 왼쪽 위에서 온다고 했을 때 오른쪽 아래는 어두우니까 그 부분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빛을 표현하는 방법은 나무나 구름 모두 비슷하게 이 방법으로 그려보시면 돼요. 다음은 나무를 그릴 때 사용했던 구불 해칭을 사용하는 거예요. 형태는 비슷하게 잡고 구불구불하게 그어주는 거죠. 빛 표현도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해줍니다. 세 번째는 구름은 비워두고 하늘을 채워주는 방법이에요. 아까 파도 그릴 때 하얀 부분을 남겨뒀었잖아요. 그걸 적용해서 구름을 그리고 싶은 부분은 연필로 살짝 표시를 해두고 구름이 아닌 하늘 부분을 가로선이나 세로선, 대각선, 내가 편한 선으로 사용해서요. 그어주시면 돼요. 이때 꼭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히려 선 한쪽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면서 뭉쳐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매력 있는 하늘이 그려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구름을 너무 하얗게 두면 휑하니까
구름 안쪽에도 얇은 펜 0.1이나 0.05로 어둠을 살짝만 표현해 줍니다. 바위를 그릴 땐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크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먼저 덩어리 느낌만 잡아요. 바위는 진짜 완벽한 모양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대충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생겼지 하고 윤곽만 삐뚤삐뚤 자연스럽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너무 각지게 네모로 그리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끝을 둥글게 해도 괜찮아요. 그 다음은 계속 나왔던 어두운 면을 채워줍니다. 햇빛이 왼쪽 위에서 온다고 생각을 하고 구름에서 했던 것처럼 짧은 선들을 넣어주시면 돼요. 세로선, 대각선, 가로선 아무거나 괜찮아요. 그림자 표현할 때는 내가 그림을 그렸던 펜의 두께와 같은 걸 사용해도 괜찮지만 얇은 펜으로 해주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워 보일 거예요. 그리고 너무 힘주지 말고 살짝 겹쳐서 입체감을 만들어주면 돼요. 바위 같은 건 한 번에 긴 선을 긋기보다는 조금 나눠서 짧은 선을 겹쳐서 그리시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바위 아래쪽이나 틈 사이를 좀 더 진하게 해주면 아까 나뭇잎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것처럼 겹쳐져 있는 부분에 뒤쪽에 있는 바위에는 그림자가 생길 거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진하게 눌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도 콕콕 점을 찍기도 하고 짧은 선 몇 개만 추가를 하면 끝이에요. 마지막으로 바위의 각진 부분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진하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너무 완벽하게 그리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마지막으로 벽돌을 그려볼 건데요. 여기까지 같이 그리셨다면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벽돌은 막상 그리려면 되게 정확하게 그려야 되지 않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펜 드로잉에서는 정확하게 딱딱 맞지 않아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약간 흔들리는 선이 더 자연스러워 보일 때도 있거든요. 먼저 네모를 대충 나눠서 벽돌 덩어리를 만들어 줄게요. 끝은 살짝 둥글게 굴려주면 더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벽돌 사이 틈을 어둡게 표현을 해줄 건데요. 이게 벽돌 사이사이에 틈이 있잖아요. 이 틈은 살짝 어둡게 표현을 해주면 벽돌이 훨씬 더 분리돼 보이고 입체감도 생겨요. 그렇다고 너무 다 까맣게 하지 않고요. 약간 비워두기도 할게요. 벽돌이 너무 깨끗하게 그리면 오히려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짧은 선, 점 몇 개만 가볍게 살짝살짝 너무 많이 하지는 말고 그냥 표면이 살짝 거칠다 정도로만 해줄게요. 그리고 벽돌 틈과 가까이에 있는 부분은 조금 더 어둡게 해주면 입체감도 더 살아나요. 자, 오늘은 나무, 나뭇잎, 파도, 물, 구름, 돌, 벽돌 이렇게 7가지 자연물 질감 표현을 함께 해봤는데요. 이 표현들만 익혀두셔도요. 어디 나가서 야외 드로잉 하실 때나 사진 보고 그릴 때 정말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펜 하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이런 자연스러운 표현들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오늘 영상만으로는 따라가기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보기 편하게 만든 워크북 체험판을 활용해 보셔도 좋아요. 원래는 제가 운영하는 드로잉 커뮤니티 멤버들을 위해서 만든 자료였는데요. 그림을 시작할 때 꼭 필요한 마인드셋부터 준비물, 기초 선 연습까지 조금씩 따라하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어요. 그 자료는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 남겨둘게요. 구독,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주시면 저는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그럼 오늘도 그림 같은 하루 보내세요.